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역대급 2,000명 확진자 돌파가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미국이 약 17조 투자를 진행한 원격 의료 대장주 오늘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 리얼 주식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169명이고요. 매일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1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바래요. 유튜브 영상 보시고요. 이 영상 본 이후에 유튜브 저희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10,000명까지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명 돌파 예상입니다. 저는 계속 얘기했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시겠지만 일간에서 나오는 얘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절대 눌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대장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사실상 지수를 좀 봤을 때 좀 코로나19가 좀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좀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요. 코스피도 그렇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 상승세가 만약에 확진자가 줄었기 때문이라면은 좀 잘못 생각했다 보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실제로입니다. 최근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입니다. 바로 이제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고 상황이 악화되면 하루 2,000명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델타 변이까지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하루에 2,000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언제 7월 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이용해 보니 사실상 약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악화되면 2,000명까지 간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비감염자가 바이러스에 폭로 감염 회복되는 과정을 미분 연립 방정식을 통해서 어쩌저쩌고 하니까 1,200명, 1,400명, 2,000명 정도 됐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 감염 확진자 중에 주요 변이 검출률은 지난주 30%에서 39%로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울 수준으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델타형 검출률은 4.5%에서 12%로 이게 퍼센트는 얼마 안 올랐지만 거의 3배가 증가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현재 1,200명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주말 지나면서 1,100명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리길 분명히 토요일, 일요일 날 미친 듯이 놀았을 거다 그랬어요. 왜? 월요일부터 이제 6시 이후에 3일 이상 집합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열심히 놀자라고 분명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럼 토일 확진자가 언제 잠복기를 거쳐서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아마 폭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상치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미 나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에서도 보시면 사망자가 다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감염에 약 47%가 감염자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고 사실상 이제 사망자가 다시 급증을 하면서 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19,0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그 전주보다 약 4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이 확진율 같은 경우는 감염률 같은 경우에는 2배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또 한 명한테 잠시만요. 한 명이 한 명한테 하면은 이 한 명이 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마치 이제 다단계처럼 계속 이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49%가 100% 300% 될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중환자실이 포화 상태인 미주리주 같은 곳에서는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제 이렇게 확진이 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자꾸 변이를 넘어서 변이의 변이를 일으킨다는 거죠. 알파 변이 플러스 베타 변이 플러스 델타 변이에 람다까지 넘어갔습니다. 엄청난 변화의 변화의 변화를 거치는 코로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자, 모더나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 개발로 한실은 좀 놓나 싶었는데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발견된 델타 변이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영국은 알파 변이로 늘어나고 있고, 남아공은 베타 변입니다. 브라질에서 발견된 건 감마 변이고, 저는 세타도 나오고 다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영국에서 뭐 나온 알파 변이는 워낙에 뭐 확진율이 뭐 70%가 이상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베타 변이가 나왔고, 베타 변이도 알파만큼 이제 전파력이 높은데 항체 면역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완전히 그냥 면역 체계를 파괴해서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남아공의 베타 변이는 이 모든 특성을 한꺼번에 갖춘 어, 브라질 또 감마 변이가 발견이 됐고, 거기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람다 변이까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델타 변이는 지난해 10월 인도에 처음 발견이 됐고, 이것도 이제 계속 알파보다 1.6배 세다 하면서 엄청나게 폭증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감염력이 원래 코로나가 2.5배는 알파가 1.5배, 1.5배, 2배 다른 변이도 높다. 델타 변이 감염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아준 부분이고, 이 페루에서 처음 발견된 람다는 남미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고요. 확진자의 약 80%가 페루에서는 람다 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도 아니고 베타도 아니고 델타도 아니고 감마도 아닌 게 람다 변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람다 변이가 기존 백신에 내성이 있다는 연구도 최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백신을 맞아도 뚫고 들어간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58%인 칠레에서 전체 확진자 30%가량이 람다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람다 변이의 높은 치명률과 백신 내성은 각국의 의료 접근성, 접종 백신의 종류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죠. 그래서 알파, 베타, 델타를 넘어 람다까지 나왔는데 실제 지금 영국은 뭘 하고 있나요? 라고 하니 영국은 마스크 뺍시다 이러고 있어요. 미친 거죠. 영국 확진자 급증에도 19일 모든 규제가 완화가 정답이다 라고 하면서 총리가 좀 패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코로나 감염증 대유행에 따라 잉글랜드 지역에 내려진 모든 규제 조치를 19일 해제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봉쇄 완화 시점을 9월까지 미룬다면 날씨가 추워질 것, 지금이 적기다. 지금 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규제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코로나19 대응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 같은 생활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규제가 풀리면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든 건 달라지겠죠.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규제가 뭘 하느냐? 만약에 다시 했는데 망해, 그거 어쩔 거야? 라고 하니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상황이 변하면 다시 쓸게요 라고 하는 거죠. 미친 소리죠. 누가 봐도 늘 것 같은데 늘면 다시 할게 뭐 이런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19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규제 제한 등 거의 모든 조치가 사라지고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어지지만 자비드 장관은 대중교통과 같이 혼잡한 공고 장소에서는 꼭 쓰길 권장한다. 무조건은 아니고 썼으면 좋겠어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실내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수도 없어지고, 뭐 병원이나 공항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1m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이것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폐쇄 공간이 많은 곳에서는 그래도 뭐 하자. 뭐 나이트 클럽이나 뭐 이런 데서는 백신 여권을 좀 쓰자. 그래서 백신 맞은 사람만 오는 거 아니냐, 낫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미친 거예요. 근데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런 상황에 실제 중요한 건 뭐냐?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약 일요일에 1100명이고요. 월요일도 1100명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죠. 주말 지나면 항상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 당연히 아시겠지만 주말에 이 뭐 검사를 받는 사람도 별로 없고, 주말에 놀고 그 다음에 이상한데 열나는데 하고 월요일부터 또는 화요일부터 병원을 갑니다. 또는 진료소를 가요. 그리고 나서 확진이 나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주말에 병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면 낫겠지 라는 생각에 잤다가 이제 확진이 나오는, 또 놀다가 확진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눌림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곳이 있어요. 눌림목이 나오죠. 여기도 눌림목이 나오죠. 여기도 눌림목이 나옵니다.
보시면 최근 한 달 확진자 추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눌림목이 나온 데가 주말이에요. 주말, 여기도 주말, 여기도 주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눌림목이 나오는 걸 보면은 주말 지나서 월요일 거쳐서 확진자 폭증, 화요일 날 폭증, 주말 거쳐서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 폭증, 주말 지나서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 폭증.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토일 지납니다. 토일 지나서 확진자 줄고요. 월요일까지 유지가 되고요. 화요일날 갑자기 폭증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폭증하니까 수요일날 결과가 나오겠죠.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수요일날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내가 지난 영상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이 무슨 영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지난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신이 주신 기회, 제약주 랠리라고 해서 이 영상에서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확진자가 폭증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킨 대로 한 사람은 돈을 벌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국내에서 일주일 새 약 374명, 뭐가 델타 변이가 총 790명이고요. 신규 변이가 약 70%가 델타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한민국에서 델타 해봤자 아까 뭐라 했어? 10%밖에 안 됐다고. 12%밖에 안 됐다고요. 근데 벌써 70%까지 올라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시면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거세져서 델타형 변이가 심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난 1주간 국내에서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세타, 델타, 뭐 베타, 어쩌고 저쩌고 람다 싹 변이 바이러스 감염된 확진자는 국내에서 536명입니다. 국내 누적 감염자는 약 3,353명으로 536명 가운데 인도에서 유래된 델타형 변이가 374명으로 전체의 70%라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알파, 감마, 베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이 됐고 국내 이제 확진자가 몇 명? 약 절반이 델타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국내 감염 사례 가운데 델타 변이는 63.3%에 해당하는 250명으로 알파형보다 1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델타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알파보다도 델타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델타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됩니까?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델타 변이 검출률이 6월 다섯째 주가 12.7%, 7월 첫째 주 26%, 두 배씩 늘고 있죠. 50% 가는 거 금방이라는 거예요. 한 주 만에 두 배씩 늡니다. 이게 50% 40% 가는 거 금방입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8월 우점화 가능성 배제 못하고요. 람다는 아직 없지만 말도 안 될 수준으로 폭증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쭉 내려가 보면은 그래서 델타 변이 감염 사례자가 늘자 방역 당국 검사 역량을 확대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델타 변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유전자 증폭 PCR 분석법을 15일부터 2주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PCR 분석법. 제가 어디서 얘기했습니까? 제가 이 코로나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계속 PCR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PCR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은 쭉쭉쭉 가보면 자 여기서 나옵니다. PCR 나오죠? PCR 나오고요. 그래서 PCR 관련주가 뭐가 있냐라고 할 때 제가 이 신속 PCR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속 PCR 정리해놨죠. 바이오스마트, 미코바이오메드, 진매트릭스 말씀드렸고요. 언제냐 이게 7월 11일입니다. 7월 11일이면은 정확히 일요일이에요. 제가 일요일날 예측을 하고 미리 올려드렸을 거예요. 일요일 아니면은 뭐 토요일쯤 됐을 텐데 어때 주말에 미리 예측을 해서 올려드렸을 거고 찍은 사람도 있고 안 찍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미리 말씀을 드렸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PCR을 아마 다시 쓸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유행을 통제하겠다라는 얘기죠. 당연히 뭐 이건 하는 소리고 그래서 지금 예측이 어떻게 됐냐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았다. 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후 6시 1288명 1300명 그냥 뚫어버리겠죠. 1400명까지 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확진자가 줄어야 되지만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 예측된 부분이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마지막처럼 주말에 놓으신 분들이 확진이 됐겠죠.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6시까지가 1288명입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1300, 1400 그냥 뚫어버리겠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역대 최다라는 거예요. 최근 들어 1400, 2000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계십시오. 집에 계셔서 유튜브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저희 월화 동안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코로나 관련주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눌릴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기회인 종목이 뭐가 있을까? 코로나가 한창 확진자가 늘 때 급등했다가 눌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대응하면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가 있냐라면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갑자기 급등한 거예요. 골드퍼시픽입니다. 골드퍼시픽이 델타 바이러스 억제 코로나 치료제 효과 부각의 강세를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최근에 급등이 나온 거예요. 델타 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주가된 종이 우점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인도에서 렘데시빌의 50배 이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PRG64, 이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가 개발 중인 골드퍼시픽이 강세다라는 거죠. 렘데시비르가 50배 이상 이거보다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물론 효과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각종 변이 바이러스는 약 3분의 1에서 검출되고 있어 아직 과반의 우세종이 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델타 변이가 점점 증가하면 우세화가 만들어져서 거의 뭐 델타 변이만 확진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천연무 원료 APRG64 기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골드퍼시픽의 신약 개발 자회사 APRG는 EU, 인도 글로벌 임상 이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라는 부분이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렘데시비르보다 50배 이상 효능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골드퍼시픽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최근에 상한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조정을 만들었습니다. 확진자가 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충분히 저는 단기 급등이나 단기 상승이 한 번 더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메디콕스죠. 써놓을게요. 제가 여기다가. 여기다 써놓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다? 골드퍼시픽이고, 두 번째가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예요. 콕스. 메디콕스 플렉센스 진단키트 허가 소식이 급등했습니다. 최근입니다. 식약처는 전날 플렉센스의 수출용 고위험성 감염체 면역 검사 시작을 허가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국내와 유럽 전 지역에 독점적으로 판매 유통하는 총판 계약을 맺은 기업이 메디콕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메디콕스에서 지금 총판 계약 맞은 거는 뭐냐? 피검사자가 보관 용기에 타액을 모아 제출하면 2시간 이내에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빠르게 대량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시약이에요. 그러니까 시약이라는 게 보통 이제 색깔 변하고 안 변한 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걸 시약이라고 하는데, 그 관련 애가 메디콕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효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당장 이슈를 가지고 움직였다는 게 중요한 거고, 주가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눌림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기 반등 한번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확진자 폭증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거래량 없이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경우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거래량이 정말 없죠. 그래서 확진자 폭증에 따라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로 보자면 아까 제가 17조 얘기를 했습니다. 17조 규모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투자를 했다. 미국이 투자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이슈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팬데믹이 연 원격으로 황금기 미국 역대 최대 17조 투자 몰렸다. 코로나19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디지털, 원격 의료에 약 17조가 몰렸다는 건데, 지난해 1년간 투자된 금액이 약 17조로 올해 2분기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투자된 금액을 올해 2분기 만에 17조로 갈아치워버렸다라는 거고, 사실상 투자금이 얼마? 약 1200%나 넘게 성장했다. 주가는 얼마 뛰지도 않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원격 진료가 급증을 해서 올해 3월까지 최소 한 번 이상의 원격 진료를 받은 사람이 60%,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집에서 원격 진료를 받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계속 이제 솔직히 팬데믹이 아니어도 집에서 이제 받는 게 이제는 일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병원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7조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도 헬스케어에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뭐냐? 당연히 원격 의료 관련주도 봐야 된다. 인성정보 당연히 맞고요. 비트컴퓨터 맞습니다. 유비케어까지 있어요. 그럼 이것까지 보는 걸로 하고,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코로나가 너무 성행하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 심하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새벽 배송을 시켜야 되는데 마침 그 기업이 상장을 한다네. 이것까지 수혜를 입어야겠죠. 그게 바로 마켓컬리입니다. 이 마켓컬리 관련주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마켓컬리가 올해 상반기 결제액이 6,848억이다. 아, 결제했네. 뭐로 결제하지? 예, 온라인으로 결제합니다. 이것까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럼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출액을 규모로 보시면 2019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인데 쭉 어떻게 조금씩 뛰다가 갑자기 2배 뛰었죠. 2배에서 갑자기 25% 뛰었죠. 25%에서 갑자기 거의 뭐 한 30%까지 뛰었습니다. 30%. 그래서 6,800억까지 뛰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성장세가. 그러다 보니 마켓컬리에 결제한 금액은 약 6,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네, 물론 코로나 전이라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소액 결제 등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가 늘었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켓컬리가 상장도 준비하고 결제액도 늘었다라는 거고 다 뭐다? 온라인 결제를 했다. 그럼 당연히 흥국 FMB라는 마켓컬리 관련주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정답이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KC피드라는 관련주가 있고 미래에셋 벤처투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마켓컬리 관련주고요. 온라인 결제 뭘로 합니까? 다날입니다. 온라인 결제는 다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날을 보시면 주가가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는데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면서 단기 급등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날까지 보셔라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단기 급등이나 상승을 볼 수가 있다. 사실상 뭐 김동석의 리얼 주식만 봤어도 코로나 눌림목 찍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사실상 그냥 매일매일 그냥 급등 예상 종목 그냥 매일 무료로 주고 그 다음에 장 시작 전에 시황도 무료로 그냥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단기로 급등 예상 가능한 테마주들도 무료로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뭐 매매법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강의도 좀 해주고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 김동석 대표가 직접 100%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뭐를?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어플이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각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뭐라 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리얼 주식 연구소가 뜹니다. 이 연구소를 터치를 꼭 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요. 꼭 설치를 하시길 바란다. 무조건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 이렇게 어플 설치를 하시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이렇게 딱 하고 스마트폰에 뜹니다. 추천주부터 시황 자료 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이용하시고요. 예, 추천주에 들어가시면은 뭐 이렇게 14일날 급등 가능한 종목을 미리 올려놨고요. 이미 13일, 10일, 9일, 8일 이미 대부분 다 급등이 나왔고 14일도 급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상승기대 저평가 우량주 탑3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나요? 이 탑3 자료를 드릴 거예요.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꼭 하셔야 되고요. 한 분들 중에서 이 어플에 이 글에 동참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한테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꼭 누르시고 어플 내 지금 여기 이 글 동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게만 자료를 나눠드리니까 7월 18일 이후에 모두가 참여하면은 그때 모두에게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하세요. 괜찮으니까 다 같이 자료 받자라고. 그래서 다 동참 댓글을 다셨죠? 그래서 이분들 다 다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와서 동참 다시고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황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해외 증시부터 전부 다 정리를 해드려요.
이 시황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도움 많이 되니까 꼭꼭꼭 보시고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하는 거겠죠?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그리고 주변 공유까지 꼭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구독자 10,000명까지 화이팅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